판결을 들었을 때 저는 사형을 예상했기에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했던 니시구치라는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무덤덤한 말투였지만 선고를 받기 전에 비해 말라 보이던 그는 기자의 눈길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식욕이 없고 먹어도 토한다라고 말했죠. 그는 사형수들의 그림이나 글을 싣는 사형수 표현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섭지 않아. 죽는다는 걸 상상하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의 나날.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 왜 두 사람을 살해하며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두 허세와 돈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8월 26일에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태어난 니시구치는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 단점은 허세와 낭비벽이 심했다는 것. 물론 돈이 있을 때는 그의 단점이 커버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지만 니시구치는 겨우 3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는 겨우 3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했고 가게를 한다며 일을 벌려놓은 탓에 오히려 빚더미에 올랐던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여러 나쁜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에 화재 보험을 든 뒤 방화에 보험금을 타겠다는 나쁜 생각을 말이죠. 그렇게 2004년 3월에 집에 불을 질렀지만 허술한 계획은 금방 들통났고 보험 사기 및 방화죄로 체포된 그는 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신원 보장을 받아 일자리를 구하는 조건으로 7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감옥에 있다 교화가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혹은 더 나쁜 맘을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시구치가 그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돈 벌 방법을 고민했고 결국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은 자산가를 노려 강도살인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죠. 곧바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거녀에게 좋은 일자리를 얻어 곧 목돈이 들어온다는 허세를 부리며 가석방 3개월 만에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 계획했던 범행을 저질렀죠. 2011년 11월 5일 저녁 무렵 사카이시 미나미구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그는 때마침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던 타무라라는 여성을 쫓아갔고 그녀가 차에 타려는 순간 공격해 속박한 뒤 차를 몰았습니다. 인근 산으로 향했던 그는 현금과 카드를 훔친 뒤 준비했던 랩을 이용해 그녀를 질식사시켰죠. 다음날 훔친 카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그는 동거녀에게 30만엔, 한화 약 300만원을 건네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한편 아내인 타무라가 실종됐다는 남편의 신고로 조사를 하던 경찰은 사카이시의 한 은행 주차장에 버려진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혈흔이 발견되자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며 경찰은 범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죠. 은행 앞에 설치된 ATM에는 타무라의 카드를 이용한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얼굴을 가린 탓에 용의자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범행을 저지르고 거의 한 달이 지난 12월 1일, 돈을 다 써버린 니시구치는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범행 대상이 된 오자키라는 남성은 어릴 적 그를 예뻐했던 앞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조지루시 마오빙이라는 일본의 다국적 제조기업의 부사장이었던 그의 돈을 노려 택배원으로 가정에 방문한 뒤 공격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니시구치. 그날 은행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오자키가 오지 않자 걱정된 직원의 신고로 집에 쓰러져 있던 그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인은 산소결핍. 니시구치는 어릴 적 자기를 예뻐했던 그를 첫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랩을 이용해 질식사시켰던 것입니다. 훔친 돈 중 800만원가량을 동거녀에게 주는 쥐뿔도 없는 허세를 부렸던 그는 12월 6일에 오자키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많은 돈을 가져오는 그를 의심했던 동거녀가 지인에게 상담했고 지인의 신고로 그를 주시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이었죠.
얼굴을 가렸었지만 그가 타무라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범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 추궁했고,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그도 동거녀에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말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장소에서 불에 그을린 타무라의 뼈조각이 발견됐고, 2012년에 검찰은 그를 시체 유기, 손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4년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수감 중 범행 계획을 세웠고 돈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사형이 헌법에 위반되는 잔악한 형벌이라며 범행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모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죠. 재판부는 그의 계획에 치밀함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범행 계획에 사리가 있었다며 사건에 영향을 준 뇌 기능 장애도 없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끝내 최고재판소는 2019년 2월 12일에 사형을 확정했고 현재 그는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재산을 탕진하자 허세와 욕심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었던 니시구치. 결국 천성을 고칠 수 없었던 그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